안녕하세요. 아인주식TV입니다. 5월의 주식용어 수첩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 VWAP입니다.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 의미의 약어로 조회 대상 종목의 거래일에 발생한 전체 거래 대금을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수량 분할 주문은 주문 수량을 장중에 나누어 체결시키는 알고리즘 매매 방법으로 과거 거래량을 분석하여 현지 브로커 자체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을 때 많이, 적을 때 적게 배분하여 분할 체결하는 주문이다. 일반적으로 VWAP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다면 시장 평균 대비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성과 벤치마크 자료가 되기도 한다. 시간 분할의 TWAP 주문도 있다. 두 번째 강의, 동행종합지수입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 변동의 국면, 전환점과 경기 속도, 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계지표의 일종이다. 경기 국면의 판단과 예측, 기준순환일 설정 등에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선행종합지수 7개 지표, 동행종합지수 7개 지표, 후행종합지수 5개 지표 등 3개가 작성되고 있다. 2019년 9월 제10차 개편으로 동행종합지수의 고용에는 기농림 어업 취업지수, 생산에는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비에는 소매 판매액 지수, 내수 출하 지수, 투자 건설 기성액 실질, 대외 수입액 실질이 있다. 세 번째 강의, 피봇 지표입니다. 피봇은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점이라는 뜻이다. 주식 선물 거래와 같이 일일 매매가 빈번한 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의 중심 저항 지지 분석을 위해 계산되고 저항과 지지의 단기 목표 가격을 산정할 때 이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단가로 이해하는 이동평균과 비슷하지만 피봇 지표의 가격은 해당 기간의 고저 변동폭에 대한 중심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봇 지표는 일봉시 전일의 고가와 저가, 종가의 합을 3으로 나눠 계산하고 여기에 피봇 지표 저가, 고가 피봇 지표를 반복적으로 가감하여 산출한다. 네 번째 강의, 비마크 지표입니다. 피봇 지표 분석을 변형하여 전일의 주가 움직임 중 중요한 가격을 가중치로 주어 당일의 주가 흐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목표고가, 목표저가 두 개의 밴드가 주가를 감싸고 있으며 각각 저항과 지지로 해석한다. 계산식은 전일이 양봉일 때 기준값은 전일의 고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와 고가의 합에서 이를 나눈다. 눈봉일 때의 기준값은 전일의 고가와 저가, 종가와 저가의 합에서 이를 나눈 값이며 도지형일 때는 전일의 고가, 저가, 종가를 2로 나눈다. 밴드의 목표 고가는 기준값에서 전일 저가를 빼고 목표 저가는 기준값에서 전일 고가를 뺀 값으로 한다. 다섯 번째 강의, 테일러 준칙입니다. 경제학계는 물론 미국과 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테일러 준칙이다. 존 테일러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2년 처음 소개한 이 방식은 물가와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산출한다. 준칙에 따르면 적정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테일러 준칙 기준금리는 물가, 가중치와 성장률, 가중치,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여섯 번째 강의, 리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로 통화를 다시 팽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가 오르는 건 침체한 경기가 살아나며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며 상승폭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쉽게 말해 통화 재팽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팽창이란 불황 기간의 재정이나 금융을 완화해 경기 회복을 하는 데 있어 통화 재팽창의 정도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를 의미한다. 통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일곱 번째 강의, 공모주 시초가입니다. IPO를 담당하는 주관사는 얼마의 가격으로 주식을 상장할지를 책정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요 예측을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얻은 수요 예측과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슷한 종목의 평균 PER, PBR 등을 분석하여 IPO할 주식의 공모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주식은 상장 첫날장 전 8시에서 9시 사이 동시호가에서 공모 업종가 대비 50%에서 200% 이내의 호가를 접수받은 후 9시에 시초가가 결정나고 시초가 기준으로 상하한가 폭이 결정된다. 여덟 번째 강의, 금값입니다. 금은 가치 보존 및 저장 수단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려왔고
별칭도 원자재 실물자산, 비조커폐 안전자산, 최종결제산 등으로 용도와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금융시장과 경제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종이 돈은 재평가를 받으며 최근에는 암호화폐와도 비교된다. 기본적으로 금값과 미국 달러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또 다른 기본사항은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고인플레이션 생성 국면과 전쟁, 전염병, 공황 등 위가 상황에 전조해서 금값은 상승한다.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양극단에서 금은 선호된다. 9번째 강의, 볼록성입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완벽하게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좀 더 과대평가되어 상승하고, 이자율이 오르는 경우 채권 가격은 반대로 완만하게 하락한다. 정확한 측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볼록한 정도, 즉 볼록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률과 만기가 일정할 때 액면 이자율이 감소하면 컨벡시티는 커진다. 따라서 만기가 동일한 경우 무이표체의 컨벡시티가 가장 크다. 10번째 강의, 고용률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주간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은 ILO 기준이며 OECD 기준 실업률은 보조지표로 지난 99년 6월부터 공표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은 ILO 기준이며 OECD 기준 실업률은 보조지표로 지난 99년 6월부터 공표되고 있다. ILO는 15세 이상 인구를, OECD 기준은 15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ILO나 OECD 기준 분모 인구로 나눈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11번째 강의, EV, EDI, TDA입니다. PER과 PCR을 보완하는 지표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적정주가 평가 모델이다. 기업 가치가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M&A를 위한 가치평가에서 투자원금의 회수기간을 의미한다. EV는 시가총액 플러스 총차입금 빼기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뜻하고, EDI, TDA는 어닝즈, 비포어 인터레스트, 택시즈, 디프리시에이션 앤드 에머터제이션로 간단하게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12번째 강의, 컨센서스입니다. 단어 떼풀이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컨센서스는 시장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된 기업 종목, 산업, 시황, 미국 컨센서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식 종목 또는 업종과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매매 가격 등 일련의 투자 정보와 매수 중립 매도와 같은 매매 입장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속기관이나 분석가의 관점과 실력 등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가격대가 도출된 이유와 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13번째 강의, 트루레인지입니다.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요한 비중을 갖는 기술적 분석 용어이다. BMI 등으로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인 월레스 와일더가 쓴 책에 소개된 내용에는 TR은 당일의 고가저가, 당일 고가전일 종가, 당일 저가전일 종가 중 절대값 폭이 제일 큰 것이다. 레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변동성은 당일의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를 매매에 활용하듯이 TR의 일반적인 활용법은 ATR을 수익 청산 또는 손절 기준으로 사용한다. 14번째 강의, 지수입니다. 시간의 변화에서 오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측정해 비교할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통계 값이다.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산출한다. 지수를 계산하는 3요소는 기준 시점, 가중치, 그리고 산식이다. 주가지수는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나타내며 종목별로, 업종별로 만들어 다양한 범주로 여러 종목의 시세 흐름을 묶어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산출 방식으로 다우존스 방식과 시가총액 방식 등이 있다. 15번째 강의, 미수거래입니다. 각 증권사는 상장한 주식 종목에 대해 일정한 증거금률을 지정하는데 이 증거금률에 따라 미수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배수가 달라진다. 증거금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적은 예수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
이후 고객이 결제일일까지 결제대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한다.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은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 동안 주식을 매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조라고 한다. 16번째 강의.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인 투자가가 많이 매수한 구간의 비중이다. 즉, 특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보편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로 저항과 지지를 반영하게 되므로 매물대를 보는 방법에서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락 시의 지지 역할과 상승 시의 저항 역할을 매물대는 보여주게 된다. 하락 추세의 반전과 함께 거래가 집중된 양봉의 경우는 상향 흐름에서의 지지 역할을 하는 매물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7번째 강의. 유니버스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우주 또는 은하계라는 뜻이지만 투자와 관련하여 상품 설명서 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 또는 주식을 의미한다. 투자 대상 기업 분석 조사를 위한 모집단을 의미하며 어느 한 투자자의 투자 가능한 자산군이나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A증권 리서치센터의 유니버스는 현재 170개이다라는 것은 리서치센터에서 조사 분석하여 리포트를 발간하는 주식의 수가 170개라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비투자 기금의 펀드 유니버스에 C펀드가 선정되었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한다. 18번째 강의. 스토캐스틱스입니다. 주가 등락의 순환 과정에서 최근 N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이다. 차트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며 %K, %D를 구하여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두 가지로 패스트는 주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캘핑 등 짧은 주기의 매매 시에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슬로우를 매매에 활용한다. 일강, 일중 등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NMT를 더 작은 값으로 장기 매매의 경우에는 더 큰 값으로 설정한다. 19번째 강의. 기업인 수목적 회사입니다. 스페셜 퍼포즈 애퀴지션 컴퍼니. 주식 공모 IPO로 조달한 자금으로 2에서 3년 안에 기업을 인수한 뒤 합병 대상 기업을 재상장시키는 게 유일한 목적인 회사이다. 스펙은 공모 시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며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된다. 우회 상장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스펙이 보유한 공모 자금을 마치 신규 상장 자금처럼 합병 유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장 후 장내 매도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상으로 5월의 주식 용어 수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